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 아카데미에서 생물 가르치고 있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예년이랑 다른 이런 수업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실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이제 노베이스 문과 분들이 한의대 편입도 많이 준비하고 그 밖에도 뭐 다른 메디컬 편입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생물이라는 게 그래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생명과학 1, 2 해가지고 쭉쭉쭉 과정을 밟아 나가서 일반적으로 의대, 한의대 진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 생명과학에 대한 걸 배우다가 본과 1학년에 올라가면 조금 심화된 의학과 연관된 생명과학들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메디컬 대학들이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요, 기간을 1년 단위로 짜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제 수업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교재는 생명과학 1, 2 교재부터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교재는 1, 2 교재, 즉 고등학생들이 쓸만한 교재들을 갖고 온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를 갖고,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난해하다는 게 뭐 못 알아듣는다라기보다는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생명과학원의 근육이라는 내용으로 문장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단순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생명과학 원체계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도 이 부분이 사실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근육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요런 식이 될 거니까 생각의 틈을 좀 열어둬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버거운 모양이에요.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근육이라는 걸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이해하기만 해도 바쁜데 나중 가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듣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강 정도로 구성된 기본 강의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 강의당 50분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녹화하는 입장에서는 9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50분씩 그렇게 9번의 강의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각 실수당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강의들은 철저히 제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명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뼈대를 쌓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흥미 위주, 그리고 기본 위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과학을 꽤 공부를 했음에도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나, 조금 내 생명과학 공부의 토대 밑에 지어놓은 베이스 기초공사에 대한 회의감이 있으신 분들도 가볍게 들으면 추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들으세요. 배속으로 돌려서라도. 먼저 수업에 쓸 교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강 교재랑 다른 걸 쓰려고 제가 편집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본강과 그리고 특강에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명과학 1과 2 교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수업을 듣기에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재가 왜 사실 어려운 교재인지, 그리고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에게 뼈대만 알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강에서 쓰는 교재 그대로 차용할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그 부분에서 뽑아서 그리고 요약을 해서 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제가 교재로 제공을 한 그것들을 여러분은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고 나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재의 책처럼, 그 교재를 책처럼 독서하세요. 저한테 수업 듣고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준 10페이지의 이 긴 글들 중에서 뼈대만 가르쳤구나. 그럼 이 뼈대에서 내가 독서를 해볼까? 하고 독서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편입생물을 공부하고 싶으면 본강을 수강 시청을 하셔서 본강을 수업을 들으시면 그 뼈대 이외의 살코기들도 제가 덕지덕지 붙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건 뼈대가 될 거고, 교재를 드린 것에서 쪽쪽쪽 뽑아서 할 거다. 그리고 교재에 없는 것도 당연히 알려드릴 테니까 옆에 노트 필기할 공책도 놔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오늘 화학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자, 먼저 시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왜 개설하게 됐는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의대 편입에서 배워야 되는 생물의 범위 그리고 학습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의대 편입에서 생물을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는 한의대 편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메디컬 편입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살짝 얹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다양한 메디컬 대학들을 타겟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들어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생명과학이라는 게 뭔가, 생물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단어 바뀌었어요. 뭘로? 생명과학으로. 지금 편입대학에서 편입을 시험을 치는 곳에서는 다들 생물 이렇게 네이밍을 해놨는데, 정식 명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물은 생명과학입니다. 우리나라 생물은 사실 옳게 된 생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참된 생물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 메디컬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교과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공부를 하는데 더 편해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인간에게 생물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것이 생명과학이다라고 대한민국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원교재 맨 앞쪽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결국 생명과학이에요. 얘가 뭔지 얘랑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의대 편입생물을 설명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본 강의 구성과 그래서 생명체라는 게 뭐고, 우리는 이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생명과학, 생물에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를 역사 아저씨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밥 아저씨처럼 제가 역사 비스무리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고 나면 두 번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생명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몸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구에 흩어져 있는 생명체라는 것의 구성 성분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때 화학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화학은 절대로 어떤 딥한 화학을 편입을 위해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 화학 과목을 응시하실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가르쳐 드릴 화학은 생기초예요. 즉 생명과학을 이해하는데 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원자가 뭐고 분자가 뭐고 원자 기호를 적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며 어떤 이온을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초화학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라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기초대사율을 높여야 된다, 우리 몸의 대사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강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이라는 거는요, 뭔지 정확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대학생물이라고 하면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시작이구나.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요, 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크게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얘네한테 굳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세포가 뭔데, 그리고 분자란 뭔데 를 알고 나서 세포와 분자 간의 관계를 엮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구성 순서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이따가 세포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생명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돼요. 조직이라는 것이 모이면 기관이라는 것이 돼요.
기관이라는 것이 모이면 개체,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생물 종마다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순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생명체마다, 종마다 이게 레벨이 달라요. 어떤 생명체는 원시적이어서 세포 하나로 땡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명체는 세포 몇 개가 모여있긴 한데 걔네가 기능 분화까지는 똑바로 안 돼서 우리가 여러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으로는 쳐주지 않는 군체라는 애들도 있어요. 세포 여러 개긴 하지만 기능 분화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냥 생명체 여러 개가 모인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 그래서 단세포 여러 개가 모인 것과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 단계를 지나가면 우리가 이때부터 죄송해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군체로 갔다가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당연히 다세포 생물이에요. 여러분 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세포 생물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직, 기관, 개체. 조직이라 하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끼리 뭉쳐놓은 거예요. 이런 조직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고 다른 다세포 생명체들 역시나 걔네의 몸에 조직이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그럼 기관, 이런 조직들을 몇 종류 묶어서 뭉쳐놓으면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심장, 소장, 대장, 배, 간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묶으면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식물이냐 동물이냐를 갖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참고로 생물종은 식물, 동물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류학에서 나중에 본강 들으시면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식물과 동물이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분류군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분류한 분류군이 세균, 고세균, 원생생물, 그 다음이 식물, 그 다음이 곰팡이균, 그 다음이 동물이에요. 이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애들이 식물과 동물입니다. 지구를 망칠 수도 있고 지구의 근간을 유지해 줄 수도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올라가는 망에서 크게 예시를 들어놓고 시작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가는 레벨의 흐름 속에서 이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애가 더 낑겨 있어요 라고 책들에 쓰여져 있고요. 동물이라는 애들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는 게 낑겨 있어요 라고 책들에서 적어놨죠. 그러면 균계는 어떨까요? 원생생물계는 어떨까요? 세균계와 고세균계는 어떨까요? 그거는 차차 배울 거고요.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생명체라는 것이 세포 레벨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세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조직기관 개체의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세포 레벨에서 끝나면 단세포. 비슷한 세포들이 뭉쳐있는데 걔네들끼리 기능의 역할의 분담까지는 없다. 군체. 뭉쳐있어서 역할 분담이 생겨서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다세포 생물이 이렇게 개체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조직과 기관이라는 단계고, 여러 생물종 중에 분류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분류군인 식물과 동물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식물은 중간에 조직계가 낑겨있고 동물은 중간에 기관계가 낑겨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3강에서 가르칠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3강에서 뭐 가르친다 그랬죠?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입니다. 자, 고등학생들은요 생명과학 1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세포에서부터. 그런데 생명과학 2에 가면 살짝 맛배기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야, 사실 너네는 이 밑에를 훨씬 많이 공부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줘요. 왜? 결국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컨트롤해서는 인체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몸이 아파요. 웬만하면 뭐 먹습니까? 약 먹죠. 그죠? 약을 먹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해서 수술하고 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가벼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눈으로 보이는 걸 조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약을 먹죠. 주사로 약 맞던데요? 아, 주사로 약을 맞는 것도 목적이 주사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약물인가요? 주사기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다가 바늘을 쿡 쑤셔넣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야? 그걸로 약물을 주입해서 뭔가 화학물질을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즉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대부분의 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이나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포부터 시작되는 그 윗레벨 단계를 만지기보다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여러 물질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체 또는 우리 몸을 컨트롤 해내는 것이 요즘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이 이상의 단계를 만지기 시작하면 어렵고 복잡해져요. 왜? 요걸 모르고 이 이상의 세포 이상의 단계를 직접 만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수술이라던가 시술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수술이나 시술의 차이점은 시술은 침습적이다, 짠다 이런 게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피부과 가면 레이저 쏘고 뭐 인모드로 이런데 열 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시술에 해당하고 수술은 직접 칼로 뭘 째는 겁니다. 침습적인 거. 그런 단계로 가면은 밑에 거 저 화학적인 거 모르고 위에 레벨을 만지면 와장창 깨져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함부로 밑에 거 모르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배울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은 바로 요 레벨에 해당한다. 어떤 레벨? 세포를 만들어가는 레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뻔한 생명과학 1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대한 설명 말고 세포 이전 레벨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부터는 생2에서 막대기 보여주고 대학생물부터 여러분을 조져버리는 단계예요. 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 원자, 분자, 세포, 소기관 이게 모여서 세포가 된다. 요게 세포 아래 레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원자에서 분자를 가르치는 것이 화학이에요. 기초적인 것은, 기초적 내용은 생물 공부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행히게도 제가 화학도 꽤 잘했어요. 화학을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어느 레벨로만 생명과학을 편입하는 데 필요한 레벨로만, 그 이상은 안 가르쳐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으로, 편입에 필요한 수준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정도로만 화학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원자와 원자 간에, 분자와 분자 간에, 그리고 원자에서 분자로 가는 작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화학이라면, 이제 이 분자들을 뭉쳐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짤끔한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핵부터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리보솜, 그 다음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많아요. 포옥시존, 액포니,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우는 거다? 세포생물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란스럽죠. 분자생물학은요? 분자생물학은요, 아까 배운 화학이랑 엮어서 분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세포 소기관이 되는지, 그리고 세포 소기관 자체도 분자 단위로 일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분자 단위로 굴러가는지 그걸 배우는 게 분자 생물학이에요. 결론, 분자 생물학이나 세포 생물학을 떼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원자가 어떻게 분자가 되며 또는 원자가 어떻게 원자들끼리 상호작용하며 분자들은 분자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리고 분자가 어떻게 세포 소위관이 되며 세포 소위관은 지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거 싸그리 다 합쳐서 그냥 합쳐서 뭐라 부르면 돼? 세포 생물학 또는 분자 생물학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포 생물학의 끝판왕이죠. 세포 소기관을 엮어서 뭘 만들어요? 세포를 만듭니다. 이때 초기 단계는 그냥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렇게 정도만 엮어낼 줄 알면 돼요. 근데 나중 가서 조직학을 저한테 배우면 동물세포도 세포별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걔네가 엮이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 근육세포의 소포체는 다른 세포들의 소포체와 다르게 생겼어요. 적혈구라는 세포에는 사실 핵이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세포마다 어떻게 세포 소기관들을 조립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세포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 그리고 나중에 배울 어려운 내용인 조직학까지 구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러면 3강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4강부터는 각론이에요. 각론. 각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세세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골라서 볼 거냐면 편입생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몇몇 단원들에 대해서 뼈대만 콕콕 세워드릴 겁니다. 와, 이게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굉장한 위기가 몇 번 닥칩니다. 생1에서 크게 2번이 있고요, 생2에서 크게 2번이 있고요, 일반 생물에 가면 그것들 다 합쳐져 있으니까 매 순간이 고비이고, 그리고 뭐 생화학, 생리학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생명과학 1, 2의 큰 고비들을 아주 잘 넘긴다면 뒤에 것들이 훨씬 쉬워져요. 생명과학 1, 2에서 고비들은 어려워서 고비이기도 하지만 중요해서 고비이기도 합니다. 생물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어요. 왜냐면 생물의 대부분의 강의가 암기 위주예요. 암기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암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학문이라서, 둘째로는 그쵸, 강사들이 강의력이 부족해서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이해시키려는 대상의 이름, 그 이해시키려는 대상의 짜임새 이런 걸 그냥 외우라고 시켜야 해요. 일단 외우고 와봐. 그럼 내가 그 외워온 것들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일단 외우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고비들을 못 넘어요. 그러고 대충 공부하죠. 근데 저 고비들이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암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뭐를 이해하는데? 생물을 이해하는데,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걔네 대충 공부하고 넘어갔다가 대학교 입학해서 일반 생물 할 때 이게 뭐지? 해요. 그러다가 예과 때 놀아요. 공부 제대로 안 했죠. 본과 가면 어이구야, 공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입생물이 가르쳐야 되는 범위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영역을 굉장히 처음부터 중요하게 뼈대로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4강에서는 뭘 가르칠 거냐? 바로 세포호흡을 가르칠 겁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얘는 우리나라의 국가과정에서는 생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2에 나오는 내용. 그런데요, 생1, 생2를 가르치기 쉽게, 그리고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은 다 생2에 몰아넣는 식으로 학자들이 짜놨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해하는 순서상으로
바람직하게 생원과 생투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투가 생원보다 뒷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 생투에는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 위주로 몰아넣고, 생원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보기 쉬운 거시적인 세포 이상의 조직, 기관, 기관계 레벨, 그리고 개체 레벨의 것들을 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원, 생투는 생원을 공부하고 생투를 공부한다는 식의 단계적인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강에서 강론할 때 바로 뭐부터 나오는 거야? 생투에 있는 세포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 세포를 이해하거든. 이해하셨죠? 그 다음 5강에서는 뭐 가르치냐? 광합성의 기초를 가르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으로만 가르칠 거고 생투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생투에 있는 것 중에서도 겉핥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본강에서는 생투에 있는 거에서 더 딥하게 배우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칠 겁니다. 얘네를 묶어서 생투의 제1곱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실에 들어가서 생명과학 2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요, 다 자요. 이거 강의할 때 싸그리 다 잡니다. 왜? 재미없어. 못 듣겠어. 너무너무 재미가 없거든. 암기해야 될 거 투성이에 뭐라는지 이해도 안 가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투가 사실 더 어려워요, 생원보다. 왜 그럴까요? 안 와닿아서. 생원은 제가 아까 말했죠.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레벨로 점점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생명을 가르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생원은 우리가 비교적 눈에 보이고 늘상 체감해왔던 것들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재밌고 비교적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생투는 여러분 눈에 아예 안 보이는 세포 안쪽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생투의 제1곱이라고 명칭을 지을 수 있겠고, 생물을 배우는 정식의 순서에서는 생원보다 오히려 얘네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6강과 7강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우선 6강에서는 유전의 기초를 배웁니다. 얘는 유전 양상, 그리고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수학 얘기가 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는 화학 얘기 나온다 그러고, 그죠?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생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유전의 거시적인 면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이 인간 또 똑똑한 척한다. 계속 거시적, 미시적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 거시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의 것들, 미시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작은 영역의 것들이에요. 유전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이 뭐예요? 이 집안은 부모님이 이런 병이 있었는데 애는 이런 병이 있더라. 또는 부모님은 없었는데 애가 이런 병이 생겼더라. 부모님한테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애한테는 없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을 분석하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인구에서 유전 풀을 계산하는, 이거는 생초에 등장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유전자 풀을 계산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을 우리는 거시적인 레벨에서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시적 레벨의 유전은 어떤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듣고 얘기하는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 유전이라는 것을 배울 거다. 즉, 유전이라는 걸 뭐 이상의 레벨로 배울 거다? 세포 단위의 이상 레벨로 배울 거다.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배우면서 이 유전의 기초 설명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7강에서는 유전의 기초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분자 유전학으로 배울 겁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제, 전사,
번역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흔히 알아, 인간아. 너만 알겠지. 맞아요. 생명과학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분자유전학이라는 그러면 6강에서 나온 유전의 기초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세포 이하,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어떻게 유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유전이라는 게 어떠한 작용을 해서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길래 나랑 차은우는 그렇게 다르게 생겼을까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얘는 세포 이상에서 유전의 의미를 배우는 것, 얘는 세포보다 아래 레벨에서 유전의 의미를 배우는 게 되겠다. 얘는 생투에서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공부에서만 유전을 2번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요게 6강과 7강의 구성이에요. 그 다음 8강과 9강에서는 좀 대비적인 걸 배울 겁니다. 8강에서는 인체를 배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이라는 단어의 과목명의 목적 자체가 뭐와 뭐를 떼놓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떼놓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이라는 거는요, 인체를 중심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8강에서는 우리 몸의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동물은 아까 개체 바로 아래 단계가 뭐였어요? 기관계였죠. 기관계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많아요. 얘네를 중심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배울 거예요. 요거를 빡세게 배운다. 요거를 위에서부터 꿰뚫어서 어느 레벨까지? 세포 레벨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 학문을 뭐라 부를까요? 생리학이라 불러요. 인체 생리학인 겁니다. 순환 생리, 소화 생리, 호흡 생리, 배설 생리, 무슨 생리, 무슨 생리, 그런 걸 생리학이라 불러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가 위아래로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인 걸로, 미시적인 거에서 거시적인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설명이라는 걸 결국 아셔야 돼요. 세포에서 개체까지 쌓아가는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개체에서 세포까지 다시 파헤쳐보는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세포보다 더 작은 레벨로 파헤쳐가기도 하고, 세포보다 작은 레벨에서 세포까지 쌓아나가기도 하고, 결국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고 분해하고 하는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걸 누가 더 잘하고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강에서 뭐 배우겠어요? 사람 말고 딴 거 배우겠죠. 그거를 묶어서 우리는 식생분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가 정말 계륵이에요. 계륵. 한자죠. 계륵 뭐예요? 하자니 맛이 없어. 안 하자니 아쉬워. 한 학교당 출제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되는 학교도 있고요. 출제가 돼봐야 한두 문제. 그러니까 식생분진은 한 학교당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많이 나오는 학교가 뭐 한 3개, 4개 나와서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한두 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몇 문제 중에? 30문제 중에. 요 정도 비율로 나온다. 어떤 학교는 뭐 40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비중이 조금,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올라가겠죠. 비중이 30분의 1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짧게 가르쳐야 돼요. 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비중 낮은 거예요. 근데 설명할 게 많아요.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식생분진이 뭔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식물학, 생태학, 분류학, 진화학이에요. 식물학, 생태학, 분류학, 진화학, 이렇게 4가지가 식생분진입니다. 요거 진짜 많겠죠, 딱 들어도. 여러분, 인체 배우는 거 결국 동물학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식물학 얼마나 방대하겠어. 그 중에 나오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찝어준다는 얘기예요. 생태학 마찬가지입니다. 사바나 초원에 뭐가 살고, 시베리아 벌판에는 뭐가, 이런 류가 주로 살고, 아이고야 정신 나가버려요. 찝어드릴게요. 적당히 외우시면 됩니다.
분류학 찝어드립니다. 진화학 찝어드립니다. 그래서 찝어들이되 강의가 어느 정도 분량은 차지할 수밖에 없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찝어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래서 9강에서는 본격적인 식생 문제를 가르치진 않죠. 당연히 맛보기로 가르칠 겁니다. 맛보기로 조금만.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까지 들으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이 길죠? 자, 그러면 바로 1강 교재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을 펼치셔서 그거 10분 딱 하면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나겠네요. 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부터 봅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창해요, 그죠? 거기서부터 몇 년대까지? 1700년대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해온 속도는요, 기하급수입니다. 즉, 요런 식으로 발달했어요. 인류 문명은 대략 산업혁명 이전 시기까지는 매우 더디게 발전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기계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동차, 기차, 열차, 뭐 핸드폰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가서 얘기하면 다 뭐다? 미친놈 취급받는다. 너 미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전구 얘기하고 이러면. 근데 이게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미친놈의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핸드폰이라던가 뭐 전구,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 되어버렸다. 인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1700년대까지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사실 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이전, 1700년대 이전의 생명과학은요, 사실은 미신에 가까웠어요. 거기까지는 철학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생명과학의 의미 있는 발전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1700년대에 이르는 동안 질병을 신의 벌로 여기던 종교로부터 의학이 분리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부학과 분류학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현대 생명과학이 발전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생명과학이라는 것을 밑줄을 쳐보죠. 생명과학은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 본질을 밝히고 그 연구 성과를 인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 뭐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굴리는 학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나올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 블라블라블라 중에 제가 밑줄 끄세요 라는 이름은 한 번이라도 편입생물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인이라는 거죠. 슬프죠? 내가 뭐 사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외워주세요. 우리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몇십 명, 딱 한 20, 30명 이름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약해서 외우는 겁니까? 그죠? 히포크라테스 당연히 밑줄 쳐주세요. 종교에서 의학을 분리하여 의사라는 직업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3요소라고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전반에 걸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만든 사람인데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의사 너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했잖아! 이 얘기. 의사로 종사하는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문,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윤리를 지키겠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의학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내 동료, 내 스승, 내 제자에게 그 의학이라는 것을 잘 물려주고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 학파.
그 당시 학파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 권력 전반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지금으로 따지면 당이에요. 당. 히포크라테스는 당대표란 거죠. 당대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당대표로서 우리 당은 우리 당끼리 잘 뭉쳐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살겠다 라는 선서를 남았던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지금 쓰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후대인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정되어 가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학협회에서 제정한 것이지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밑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자로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과학에서는 뭘 주장했느냐? 자연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줄에 자연발생설을 주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은 환경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처음으로 해부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해부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긴 사람입니다. 테오 어쩌고 넘어가요. 갈레노스 밑줄. 갈레노스는 다양한 동물을 해부했어요. 그래서 이 해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 해부학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여 해부학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사람 몸 해부를 처음으로 기록 남긴 사람, 갈레노스.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은 메디컬 준비하는 사람이고 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갈레노스가 사람 몸 해부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겼다. 그 다음 1500년대라고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살리우스, 얀선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여기부터는 자주 나옵니다. 먼저 합의부터 가시죠. 합의. 혈액은 심장박동으로 온몸을 순환한다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혀냄.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고요. 나왔어요. 편입에서도 나왔고 고등학생들한테도 나왔어요. 그 다음 훅이라는 사람은 라이우엔 훅이라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라이우엔 훅이라고 나오는데 현미경으로 세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세포를 발견했고 세포에다 무슨 이름을 붙였다? 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때 최초의 세포를 관찰할 때 이 사람이 본 건 뭐예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제가 아까 얘기한 레이우엔 훅이라고도 나온다 그랬죠. 그 레이우엔 훅이라는 사람이랑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뭘 봤다? 살아있는 세포, 즉 동물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훅이라고 해서 그냥 로버트 훅이 나오면 식물을 관찰했다. 그냥 훅 또는 로버트 훅이 나오면 식물에서 최초로 뭘 발견했다? 세포를 발견했다. 그 밑에 레이우엔 훅이 나오면 동물을 최초로 세포를 관찰해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의 이름이 비슷하고 난리야, 그죠? 로버트 훅, 레이우엔 훅. 그래서 훅이라고 나오는지 또는 레이우엔 훅이라고 나오는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린네라는 사람은 4천여 종의 동물과 5천여 종의 식물을 어떻게 했다? 분류했다. 분류학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명법을 제창했다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오른쪽 맨 위에 갈레노스가 주장했던 해부학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가 나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베살리우스는 사람 몸을 해부해보니 갈레노스의 해부학적 지식이 인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많았다. 동물 해부를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은 갈레노스의 해부학을 수정한 사람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나온 적 없지만 아무튼 해부니까 이 사람도. 그리고 넘어가서 1800년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세포학의 발달부터 쭉 나갑니다. 슐라이덴과 슈반. 밑줄 칠게요. 목이 많이 아프네. 슐라이덴은 모든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밑줄. 그 다음 슈반은 모든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밑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얘네가 뭘 주장했느냐? 모든 생물은 식물, 동물에서 확장된 거예요. 뭘로? 모든 생물로. 제가 아까
개통수 하나 그려드렸죠. 그 분류하기 딱 기초해서 세균이든 고세균이든 원생생물이든 식물이든 균계든 동물이든 그 모든 생물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끼리 약속을 정합니다. 이런 것들만 생물이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을 정할 때 빠지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만 생명체로 부르자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놨어요. 그 생물의 특성은 다음 2강에서 배울 겁니다. 아무튼 생물의 특성에서 빠지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 의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피르코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리학의 발달입니다. 힐 밑줄 식물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물에서 유래해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켈빈과 벤슨 밑줄. 켈빈과 벤슨은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경로를 밝혀냈다. 나중에 광합성 배울 때 켈빈 회로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호치킨과 헉슬리 넘어갑니다. 자, 미생물학을 발달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파스테르 밑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주장했다 그랬죠? 자연 발생설. 파스테르는 그걸 부정해서 세 번째 줄에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 밑줄 쫙. 이거 맨날 나와요.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다. 그 다음 코흐 밑줄 탄저병의 원인이 균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 가지 질병 외우고 가세요. 앞으로 나오는 질병마다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이 병이 내인성 인자로서 바깥에 뭔가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몸 안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내인성 질환인지, 아니면 뭔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서 일어난 감염성 질환인지를 제가 구분해 드릴 거고요. 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세균에 의한 것, 바이러스에 의한 것, 그 밖의 물질들에 의한 것을 구분해 드릴 겁니다. 얘는 뭐에 의한 거래요? 세균에 의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내는 거예요. 탄저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병인가요? 라고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 탄저는 세균이라고 적어놨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비겁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을인데. 그래서 이걸 짜집게 해서 모아야 돼요. 탄저병, 콜레라병, 결핵이라는 병은 세균에 의해 일어난다. 플레밍 밑줄 쫙쫙쫙쫙. 뭘 발견했다?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 정말 중요합니다. 푸른 곰팡이도 알아야 되고 플레밍도 알아야 되고 페니실린도 알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유전학의 발달입니다. 멘델 아셔야 돼요. 셔턴과 모건은 읽어만 보세요. 멘델은 완두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유전학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분자생물학의 발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어디서? 분자생물학에서. 그래서 얘는 저한테 본강에서 생투 배울 때 제대로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재미없어요. 넘어갑니다. 인류전자 1효소설, DNA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지금 들어봐야 모릅니다. 기초 강의 듣는 동안에는. 요거는 본강에서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16쪽까지 넘어가고 17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 밑줄 칩시다. 라마르크와 다윈 2번과 4번이에요. 진화학에서 2번 라마르크, 4번 다윈이에요. 라마르크는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 참고로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틀린 말인데요. 현대에 와서 오히려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헬창이 돼가지고 근육을 얻으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애도 그렇게 근육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주장한 사람인데, 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만 유전자의 발현,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 마느냐에는 환경적 또는 후천적 노력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요즘 밝혀져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이론 자체는 틀렸으나 최초로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다. 유전에 대해서. 그 다음 다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특별히 뭐 제가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밑줄이에요. 이 다윈에 대한 설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태학 넘어가요. 안 외워도 됩니다. 앞으로도 외울 일 없어요. 그래서 18쪽에 가면 쫙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분자 생물학의 발달이라는 부분만 제가 나중에 배우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빈칸 채워 넣으면서 공부를 오늘 이번 시간 끝나고 하셔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1강을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